안녕하세요. 사주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물이 많은 사주에 이어서 토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물이 많은 사주도 궁금해하지만 토가 많은 사주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동영상에서도 좀 많이들 다루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적천수 천매에 나오는 3개의 사주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원국에 보면 이 토는 진술충리로 4개나 있어요. 다른 건 다 2개씩 있는데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만 4개예요. 전부 2개인데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주들이 많아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이 적천수 천매에 나오는 3개의 예문의 사주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가 모두 진술충리, 사고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임철조 선생님께서. 자, 그럼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토가 지지에 전부 진술충리를 끼고 왔어요. 근데 이 사주의 좋은 점은 이 사주의 좋은 점은 신금이 투출하고 이 축중에 원신이 천간에 투출하여 정형한 기세를 설하는 점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2개가 이 축중에 신금이 이제 들어있죠. 이게 2개가 이제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이 토의 기세를 전부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식신생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주인데 무토 일간을 이 금이 설하는 그런 유형의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더욱 묘한 것은 목화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표면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요, 겉으로 투출되지 않아서, 목하고 화가 겉으로 투출되지 않아서 이 신금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좋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신 건데, 자,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제가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정유대운에 이르러 신금이 때를 만나자 향시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 운에 정유대운에 향시에 합격했어요. 근데 후에 운이 남방으로 향해 목화가 모두 왕성해지자 이 용신 신금이죠. 이게 상해를 받아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요 신금도 금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8월이라고. 양력 8월은 덥습니다. 비록 양력 8월 8일이 입추예요.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는 그렇지만 이 8월 한 달은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휴가 간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임철조 선생님께서 운이 남방으로 향해 목화가 모두 왕성하다 그랬는데, 이 유구문에는 향시에 합격을 했는데 이 신금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계절이 8월이라 거기다 또 병화까지 투출했는데, 물론 이 병화가 병임충해서 이거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8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방으로 보신 거예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졌냐에 따라서 이 금을 쓰는 경우가 있고 못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계절로 보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비록 신금, 금의 계절이지만 이때는 때가 8월이라 덥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
유구문에 향시에는 합격했지만 후에 운이 남방, 그냥 이걸 다 남방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응시에 벼슬길에 나아가려 했으나 뜻은 이루지 못했다. 먼저 제가 이제 물이 많은 사주에서 이제 이 향시 합격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성균관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으로 유생까지는 갔으나 벼슬길은 못 갔어요. 이 남방 화원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주 나쁘지 않아요. 이 사주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운을 못 만났어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요 운에 자기 이제 용신운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보통 운이에요. 요건 좋아요. 그래서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고 요때는 이제 응시를 해도 안 됐어요. 왜? 토니까. 근데 이제 유운에 들어왔을 때 됐는데 9월이니까 9월이면 이제 한창 가을이잖아요. 근데 요 운에는 신운은 더워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좋은데 운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가 많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주 좋은 거예요. 근데 운이 도와주질 않았을 뿐이에요. 토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거 축술미 사명이잖아요.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임철수 선생님도 이 사명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잖아요. 잘 보셨죠?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밑에가 지지가 다 진술충매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일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가 인수, 이 토를 말하는 거죠. 토가 많으면 이 토,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또 금이 묻혀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게 이제 토다금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토다금매가 돼갖고 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아쉬운 게 비겁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어요. 신금이. 근데 신금이 없어요. 경금이라도 있던지. 이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여기나 여기 한 자리에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간을 제외하고는 비겁이 없어요. 그래서 용신을 이걸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용신 임수는 상해를 받아 기세가 소진된 사주다. 원래 이런 사주는 이걸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제 기세가 소진됐다고 이제 쓰셨는데, 근데 왜 이걸 어쩔 수 없이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진토 속에도 수가 들었어요. 개수가. 여기도 개수가 들고요. 여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써요, 이게. 극을 받고 있어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토가 이렇게 많으면 목으로 극해주면 되는데, 이 안에 목이 있어요. 이 안에도 목이 있어요. 진토에도 목이 있고. 그런데 미토와 진토 속에 비록 을목이 들어있어 목을 사용하려 해도 충미충, 진술충으로 암장된 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금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충으로. 충미충, 진술충을 해서. 그래서 목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목으로 쳐서 소통시켜주면 좋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었어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 투출된 거 할 수 없이 쓰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용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요게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수 있고 이 안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임철조 선생님이
이거 이제 사주 그대로 옮긴 건데요. 임철수 선생이 설명을 하셨는데 대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원국에 충미충, 진술충으로 암장된 금이 목을 잘라버리니 철을 극하고 자식도 두지 못하였다. 금이 목을 극하니 철을 극하고 자식도 두지 못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운은 쓰시질 않았어요. 운은 괜찮게 왔어요. 수가 용신인데 수운으로 왔어요. 그리고 목이 와서 토를 극해줘요. 그런데도 철을 극하고 자식도 두지 못하였다. 사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었어요. 크게 발복은 하나도 못했고요. 왜? 용신이 약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대운이 와도 크게 발복을 안 하는 게 용신의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임철조 선생님께서 이 사주에 대한 대운은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접천수를 보고 다른 걸 공부하면서 느낀 거고, 또 그걸 사용해서 상담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도 이 용신 이거 맞고, 근데 힘이 없어서, 이게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철을 극하고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이것만 기록하셨어요. 이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 사주는. 제가 이제 제 판단입니다, 이건. 그건 대운은 쓰지 않으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으로 봐, 사고. 여러분, 진술충리, 이게 고죠? 묘라고도 하고 묘고라고도 해요. 이 고래는 뜻은 뭐냐면, 곡간이에요, 곡간. 창고죠?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 그래서 충을 해주면, 이 곡간문이 열려서 발복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충하면 이제 묘고는 충해줘야 좋다고. 근데 여기 쓰셨잖아요. 이것으로 보아 사고. 이거 4개의 고요. 반드시 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충비충 해주고 진술충 해줘야 곡간의 문이 열려서 재물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다 엉터리예요. 믿지 마세요. 자, 이사주. 이사주는 토가, 이 사주는 천간에 무기토, 이 일간이 무인데 기가 같이 이렇게 떠줬고요. 밑에 미토, 축토, 미토가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딱 투출했어요. 인수. 그리고 지지에 축토, 미토에 거듭보고 자축 합하여 토로 화하니 이것은 진상 가세격이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자축 합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월지예요. 월지는 제가 합을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건 토잖아요. 토니까 이걸 갖고 와서 토로 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가 자고 여기가 축이면요, 이건 합을 안 해요. 이건 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기 때문에 이걸 끌어와서 합을 해도 이건 토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상, 오리지널 가세격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이것도 이제 가세격이 뭔지. 자, 그럼 이게 제가 이제 그대로 옮긴 건데, 이 사주가 비중당의 명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의 명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운은 뭐 볼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 운으로 왔어요. 자기 운으로 쭉 왔는데, 왜 가세격은 뭐냐면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운이에요. 근데 금운으로 왔잖아요. 금으로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나 일간이나 식상이나 이 운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우는 나를 생해줘서 좋고, 이 금운은 나를 흘러가게 해줘서 좋고, 수기유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수기유행. 그래서 가색격은 수기유행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으로 가색격은 토가 많은 사주 가색격이라는 건데요. 금운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화운도 좋아요. 왜?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경우는 이 조열하지 않아서, 이게 겨울이에요. 1월달이에요. 그래서 화운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조열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미토고 여기가 축토면 조금 상황은 틀려요. 이렇게 이 비중당이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축토기 때문에 이 화운도, 물론 이제 화운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 정도인데 그냥 아주 괜찮게 다 받아먹은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부족한 점은 축중에 신금이 이 국중에 이 원국을 말하는 거예요. 정화하고 미토 속의 정화, 여기도 정화, 여기도 정화, 이것도 정화잖아요. 그거로 인하여 상해함으로 뭐를? 축중에 신금을요. 화하는 묘가 없어. 그러니까 흘러가게. 화한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하는 거랑 똑같아요. 흘러가는 묘함이 없어 자식을 두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주가 유명한 위치까지 오르고 이름께나 날리신 분인데, 금이라면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이 안에 있는 신금이 깨져서. 근데 운에서 왔을 땐 다 받아먹는 거죠. 근데 운에서 왔다고 자식을 두진 않아요. 이게 자식운하고 부인운은 이 원국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 부부연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운하고 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원국도 나쁜데 운까지 나쁘면 더욱더 나쁘죠. 그런데 원국 안에 있는 자식운이나 부인운은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국만 딱 보고 부부연이 어떤지 딱 알아요. 근데 거기다 이 대운까지 나쁘다 그러면 제가 더 나쁘다고 보죠. 그게 막 싸우면서도 부부연 그지 같아갖고 막 싸우면서도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국의 부부연은 나쁘지만 운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그 부잣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부부연 그지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돈 버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부부하고는 딱 구분을 져야 돼요. 상관없어요. 이 원국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자식하고 부인은 이 원국에 있어요. 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축중의 신금이 국중에, 이게 원국을 말하는 거예요. 국중의 정화에 여기도 정화, 여기도 정화, 여기도 정화. 충미충에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미충에서 받아서 상해를 입어가지고 자식을 두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좋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토가 많아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토가 많다고 뭐 나쁘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 사주 보세요. 비중당 이 한때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사주도 첫 번째 푼 사주도 좋은데 운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향시까지만 가고 과거에는 급제를 못한 거예요.
토가 많은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토가 많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 완전히 바꾼 걸 이제 가색격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가색격, 토가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중당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주 갖고 태어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은 설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댓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송으로 잡겠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추려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